안녕하세요. 모카골드 경제연구소의 김지현 연구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암호화폐는 T0라는 암호화폐인데요. 많은 분들이 못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치가 굉장히 유망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현재 T0의 경우에는 ICO가 진행 중인데요. 아직 코인마켓캡에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ICO의 경우 5억 달러 정도의 역사상 최대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전에 굉장히 컸던 규모를 이제 말하자면 이오스 같은 경우가 한 2억 달러 정도 됐었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2배 이상의 굉장히 큰 규모죠. 이렇게 ICO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고 나도 저 ICO에 참여하고 싶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ICO의 이제 대상은 전문 투자자들이나 혹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주로 이루며 만약에 이제 하시고자 할 때에는 굉장히 이제 다양한 그 조건들이 이제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승인된 전문 투자자들만 이제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T0 소개에 앞서서 이 대표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시아 경제 TV의 코인 인터뷰 시간에서도 이렇게 나오셨었죠. 바로 패트릭 번인데요. 패트릭 번은 비트코인 메시아, 월가의 이단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이제 구원자라는 것인데요. 비트코인을 구원할 자, 월가의 이단아. 월가의 이단아라는 것은 이분이 이제 월가에서 이제 좀 일부러 이제 계실 때 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반감을 조금 가지고 있었다고 하세요. 특히나 이제 월가가 막 시장 조작에 약간 이제 가담을 하고 있다. 특히나 이분이 이제 안 좋게 보신 거는 이제 차입을 하지 않고 하는 공매도, 그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송도 이제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가 이단아라고 불리고 계시며 또한 이 미국의 overstock.com이라는 것의 창립자이자 CEO이십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마존 정도는 들어보셨을 텐데 오버스탁닷컴 이제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버스탁닷컴은 직원 수가 약 1,800명,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200만 달러가 거래되는 이제 굉장히 큰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2014년도부터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아하건대 이분은 이제 이전부터 굉장히 암호화폐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T0의 소개에 앞서서 기존 자본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기존 자본시장에서는 비효율성이 있었고 금융사고의 가능성이 있었으며 또한 보안 및 투명성의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먼저 비효율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기존 자본시장을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해 보았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투자자, 여기 중개인들, 그리고 기업 이렇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 기업이 이제 삼성전자라고 했을 때 저는 예를 들어 저 투자자가 이 삼성의 주식을 갖고자 했을 때 바로 이렇게 일방향으로 한 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중개인들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매매 수수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비효율적인 요소가 포함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렇게 거래소와 증권사 이렇게 두 가지만 표현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중개인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것이 만약에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한 번에 갈 수 있는 모습이 만들어지겠죠. 이러한 것이 바로 이 T0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효율성을 해결하는 것이죠. 두 번째 기존 자본시장의 문제점으로 바로 금융사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사고에 대표되는 말로서 이제 fat finger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요. fat finger, 이제 직역해보자면 뚱뚱한 손가락입니다. 증권을 매매하는 사람의 손가락이 자판보다 굵어서 가격 또는 주물량을 실수로 입력하는 것을 바로 fat finger라고 하는데요.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삼성증권의 사례가 있었죠. 삼성증권에서 배당을 이제 한 주에 1,000원씩 하게 되는 것을 한 주에 1,000주씩 이제 주게 됨으로써 112조 원에 해당하는 유령 주식이 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케이프투자증권에서는 옵션의 매수와 매도를 착오로 주문하게 되면서 60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은 적이 있으며, 일본의 대형 증권사인 미즈호 증권에서는 61만 원짜리 주식 한 주를 파는 것을 61만 주를 1엔에 팔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쿄 증시가 폭락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것들도 그저 사람의 실수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한맥투자증권에서는 이자율을 잘못 입력하면서 옵션의 가격 변수가 이제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러므로써 이제 주문 PC들이
그 모든 이제 옵션에서 차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했고 그에 따라 이제 매수와 매도가 이뤄지자 손실액이 이제 462억 원에 이르게 됐었는데요. 그 당시 한맥투자증권의 경우 자기 자본이 200억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손실액이 462억 원이 되면서 한맥투자증권은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존 자본시장에서는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기존 자본시장의 문제점 세 번째, 바로 보안 및 투명성의 문제입니다. 현재 거래소는 이제 해커로부터의 보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요. 증권거래소는 그나마 괜찮지만 가상화폐 거래소인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럼으로써 이제 굉장히 큰 보안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투명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뭐 자금 세탁이나 주가 조작 등 시장 조작과 같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에 블록체인을 활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있었던 블록체인의 현황과 자기자본 시장의 활용 세미나에서는 거래소 관점에서 블록체인을 도입하게 된다면 보안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보안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금액에 관해서는 그 증권 거래 업무를 위해서 시스템에 투자하는 비용이 매년 1천억 원이 드는데 그 중에서 8에서 9%, 즉 8, 90억 원 정도가 보안 비용에 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한다면 굉장히 줄일 수 있겠죠.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투명성에 대한 것인데요. 이렇게 뭐 매매 체결이나 청산 결제 등과 함께 이런 시장 감시 차원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것을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블록체인을 활용하게 된다면 굉장히 개선될 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T0란 어떤 것을 하는 것일까요? T0는 바로 새로운 월스트리트를 만들겠다. 자본시장 자체를 혁신하겠다. 또 모든 주식과 채권을 시큐리티 토큰으로 거래하겠다. 이것이 바로 T0가 원하는 것입니다. 즉 T0는 증권형 토큰 플랫폼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 증권 거래소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방금 말씀드렸던 시큐리티 토큰은 어떠한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관해서는 스위스 금융감독청의 ICO 가이드라인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토큰을 세 가지로 분류해 두었습니다. 바로 페이먼트 토큰, 유틸리티 토큰, 그 다음에 시큐리티 토큰입니다. 페이먼트 토큰의 경우 가장 초기의 컨셉이었던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 시에 이제 지급 결제 수단이나 혹은 송금에 쓰이는 것이 바로 페이먼트 토큰입니다. 이러한 지급 결제 수단으로 쓰이기 때문에 자금 세탁 방지법이 적용이 되며 유틸리티 토큰의 경우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이용 시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법에도 적용받지 않으며 현재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대부분의 것이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큐리티 토큰은 요즘 ICO에서 굉장히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요. 기업의 가치나 이익에 따라서 이제 배당을 받는 형태로 기존의 주식을 대체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증권법, 저희 나라로 치자면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즉 T0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현대차, 포스코, 네이버 이러한 주식들을 각각의 시큐리티 토큰으로 만들고 이를 T0의 거래소 안에서 거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시큐리티 토큰, 현대차 시큐리티 토큰, 아마존, 카카오 이러한 시큐리티 토큰들이 T0 안에 이제 거래소에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이 안에서는 굉장한 효율성과 안정성, 신뢰성이 보장이 됩니다. 이것이 진짜로 가능한 일이냐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전 나스닥 회장인 밥 그레이펠드는 5년 안에 모든 증권과 채권이 토큰화돼서 거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패트릭 번은 5년 내에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이용한 주식 거래 시스템이 자리를 잡게 될 것이며 굉장히 자신감 있게 5년 안에 월가를 섭렵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해서 T0가 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자본 시장을 강화하고 확장하며 민주화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바꿔 말한다면 신뢰성과 안정성과 효율성이 보장되는 자본시장을 형성한다는 것이 바로 T0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T0 안에 기능으로 DLR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는데요. 이 DLR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시장의 조작을 좀 더 이제 약하게 해주는 방지하는 그러한 기능인데요. 패트릭 번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반감을 가졌는데요. 그러한 것을 이제 방지해 주는 것이 이 DLR 소프트웨어입니다. T0의 강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0는 이미 법의 테두리 안으로 어느 정도 들어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암호화폐들이 요즘 이제 규제나 법 때문에 이제 발전이 이제 더뎌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T0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블록체인 시스템 통한 증권 발행을 허가 이렇게 하면서 T0는 이미 SEC 즉 증권거래위원회의 허가를 얻었습니다. 또한 월가 주식의 3.5%를 담당하는 ATS 대체거래 시스템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그 ATS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사모채권 및 증권을 발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ATS를 인수하여 블록체인 기반으로 53억 원 규모의 사모채권을 발행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15년도 8월에는 세계 최초의 사모 블록체인 유가증권이라고 생각하는 First New York Security에 대한 500만 달러의 채권을 발행한 데 T0의 기술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모 증권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모 블록체인 유가증권까지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5년도, 16년도 이러한 말들이 나왔었죠. 즉, 이 T0는 이미 3년 동안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T0의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T0의 소프트웨어들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알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미리 개발을 했다는 것도 굉장한 강점이 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컨셉은 좋지만 개발이 더디거나 혹은 그러한 더딘 개발 때문에 그런 비슷한 컨셉을 가진 암호화폐들한테 밀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T0의 경우에는 이 컨셉 자체가 세계 최초이고 또한 이미 어느 정도 개발이 완성 단계에 가 있다는 것이 굉장한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0를 정리하자면 T0는 기존 자본시장의 비효율성,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해서 나온 암호화폐입니다. 이는 최초의 증권형 토큰 플랫폼이며 다르게 말한다면 블록체인 기반 증권거래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3년간 개발이 되었으며 어느 정도 규제나 법 안으로 이미 들어와 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이미 거기에 사모 채권이나 증권 등을 발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블록체인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불법 행위가 매우 적고 규제가 분명한 자본시장을 구축하려는 것이 바로 이 T0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T0는 아직 검증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거래 처리 속도도 그렇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컨셉 자체가 세계 최초이며 이미 3년 동안의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점,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개발이 계속되고 상용화가 되었을 때에는 정말 월가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다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암호화폐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암호화폐는 T0였으며 다음에는 좀 더 가치 있는 코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